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성우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거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상담이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 연구해 왔던 것, 그거에 맞춰서 제 강의 의도에 맞춰 가지고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을 해주시도록 바래요. 자, 애들이 같이 거실에 있을 때 어른이 뉴스나 드라마 보는 것도 나쁜가요? 어른이 보는 것을 집중해서 보지는 않아요. 답변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좋지는 않죠. 이런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활동들을 어른들이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아이들한테 미디어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둘 때 얘네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엄마도 보면서 아빠도 보면서 할아버지도 보는데 할머니도 보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그거를 보질 않더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육아를 할 수가 없죠. 이 육아를 하려고 하면은 일관성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미디어를 보지 말라고 하고 본인들은 보고 또 조부모님들이 보고 아이들한테만 제한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관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나쁘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본인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 이런 화용 용어들, 이런 것들이 이게 애들한테 과연 맞을까? 애들 보진 않더라 하더라도 귀로 듣는 거는 뇌로 그냥 입력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나쁜 얘기 많이 하는 아이들이나 애늙은이 같은 얘기들 많이 하는 이런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집에서 거의 100% 미디어 노출이 많아요. 특히 드라마에서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본다? 애들 인성도 같이 막장으로 돌아가요. 그런 행동이나 말투를 따라하게 돼요. 굉장히 좋지는 않죠. 그래서 안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부모님들이 키우면은 끄라고 할 수가 없잖아. 좀 일관성 있는 육아를 하려고 하더라도 조부모님들이 또 안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안 도와주면은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댓글을 쓰면 이게 전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계속 들어가. 이 부분은 조금 안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안 떼고 가면은 수업을 못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 미리 또 사교육을 하고 갈 수밖에 없죠. 맞는 말씀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 한글을 그냥 냅두면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갑자기 한글을 떼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신 이거는 있어요. 아이들한테 푸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4살, 5살에 한글을 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을 때 얘네들이 그 트라우마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시키면은 애들이 7살 후반에서 입학하는 그때 한글을 떼는데 오히려 그때 한글을 떼는 게 애들이 문해력이 더 좋아요. 근데 더 빨리 떼가지고 많은 거를 애들한테 시켰을 때 이런 애들이 오히려 문해력이 안 좋아요. 학교 갔을 때 애들이 한글을 못 떼잖아. 그 불안한 거는 엄마가 불안하지 애들은 불안하지를 않아. 이런 불안감 조성을 엄마가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애가 한글을 못 떼었어? 읽어주면서 1년 내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엄마랑 같이 읽으면서 아이들이 아직 한글은 제대로 못 읽지만은 이 문장에 대해서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미리 한글을 다 떼고 간 애들이 거의 많은 아이들에 대한 현상이 뭐냐면은 문제를 안 읽어. 1, 2학년 때는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를 미리 학교 가기 전에 다 한 거야. 맨날 아는 문제만 나오고 이러니까 문제를 안 읽고 대충대충 풀다가 실수로 많이 틀리게 돼요. 그러다가 3학년 때부터 문제를 안 읽던 버릇이 1학년, 2학년 때 넘어가다 보니까는 또 3학년 때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복학습, 반복 연산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다 보면 또 문제를 또 안 읽어. 그러다가 아이들이 나중에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읽는 거를 귀찮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리 다 배우고 오는 것들이 역효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다 읽고 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웩슬러예요. 웩슬러 초사 말에 하는 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죠. 정하고 싶으시면은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초등학교 6학년 말에 하는 게 정확한 수치예요. 요거 우리나라 실험실이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려다 말았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정신 나간 육아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첫 실험 상대예요. 영유아기 때부터 아이들 미디어 노출을 하고 그걸로 12개월 전후부터 막 영어 노출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다음 미디어랑 대량의 책이랑 섞어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6살, 5살에 과학도서 노출을 시키고 이러는 것들. 영유를 4년씩 다니고 3년씩 다니고 한글 노출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학교 입학을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한글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고 한글을 읽는데 문해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단체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기교육 업체에서 언제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인식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판매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보수 진영이 들어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조기 교육이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첫 실험 상대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예요. 지금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36개월까지는 그 실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걸 누가 실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 조기교육 업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기존에 있었다고는 몰라요, 그런 걸.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엄마들은 알거든, 그거를. 기존에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걸.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건 알고는 계셔야 되고, 지금처럼 교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전의 아이들.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S대를 가니, 스카이대를 가니, 뭐 좋은 데를 가니 막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지금 첫 상대예요. 그 중에서 제일 오리지널로 들어온 게 지금 0세부터 약 48개월 이내 아이들. 왜 이런 아이들이 제일 피해자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는지 알고 시작을 한 거지. 제일 피해자고 이런 교육은 예전에 없었어요. 이걸로 뭐 서울대를 갔니 뭐 좋은 데를 갔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른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아니면 분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영상에다 대고 이렇게 확 얘기를 못 해요. 엄마들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그냥 댓글이 있길래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패드 있잖아. 요즘 노예 계약 3년. 그걸 왜 하는 거야? 뭐 하면은 굉장히 할 것 같지. 그리고 한 달 무료로 해주잖아. 그거 보면 애들 다 미쳐버려요. 그럼 무조건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달 무료로 해주는 거야. 그럼 100% 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패드하는 순간부터 엄마가 갑자기 또 편해지거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6개월에서 1년 지나잖아요. 그것도 2년 꾹거냐 한 엄마들. 애들 이상해져요. 패드 가지고도 애들이 미디어 중독이 걸려요. 미디어 중독 걸리면은 제가 요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좌뇌형 아이들의 굉장히 나쁜 특징 7가지 그거를 다 갖게 돼요. 거기에다가 ADHD 전조 증상까지 보이게 되고 이런 미디어 증후군까지 걸리게 돼요.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 공부용은 괜찮다고 하는 건 어떤 미친놈이 얘기한 거야. 그걸 왜 다 믿냐고. 공부용이 괜찮다고 하는 거가 어딨어 세상에. 미디어면 다 같은 미디어지. 그런 거는 없어.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미쳤어요. 외국에서 하지 않는 거, 외국에서 점점 없애고 있는 거. 벌써 거기서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행을 하려고 그래. 이 돈이면 뭔 짓거리도 다 하거든. 왜 외국에서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값이 나왔으면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데, 그래? 진짜로 그럴까?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어차피 망해도 자기네 자식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왜 그런 데 속냐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그 전에 한국어를 왕창 올려놓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랑 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확장이 되면서 제2외국어를 또 배울 수가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면은 한국어 수용 언어도 작은 상태에서 한국어 수용 언어도 적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또 하잖아. 그럼 한국어 수용 언어랑 화용 언어가 또 줄어들어요. 확장이 안 돼. 그 상태에서 영어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도 안 돼. 국어 문해력도 떨어져. 영어도 막 하는데 나중 되면 영어가 또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 얘들 영어도 안 돼. 영어는 또 샬레샬레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를 못해. 어차피 문장 이해력은 국어에서 나오게 되는 거든. 그걸 해석을 하면은 국어에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애가 국어 공부를 안 했어. 왜 엄마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영어는 엄청나게 시키면서 왜 국어는 안 시키는 거야? 책 육아를 하면은 책을 많이 읽히면 뭔가 막 될 것 같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5학년 때부터 국어 어렵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참 단순해요. 왜 영어를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한국 사람이면 국어를 잘해야지. 어차피 중학교 넘어도 마찬가지야. 그 조정식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 애가 영어 문장 해석이, 문장 독해력, 문해력이 떨어지면은 국어에 관련된 거니까는 한국 문학책을 좀 읽으라고 권해주잖아. 왜 영어가 떨어지는데 그 문학책이나 비문학 이런 걸 왜 하라 그러겠어? 그게 안 되면은 영어 문장이 나오더라도 해석이 안 된다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문장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돼요. 영어 1타 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어를 너무 무시해, 엄마들이. 국어 못하면은 영어도 못해. 지금 영어 점수 잘 나오는 거는 당연하지.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잘 나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연상 어벌나게 시켰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당연히 1, 2학년 때는 잘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3학년부터 막 분수 덧셈 뺄셈 나오고 나서 애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그 연산 할 필요도 없는 걸 그렇게 많이 시켜놨으니 애들이 하겠냐고. 안 하지. 이해력이 떨어지거든. 단순 반복을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잖아. 저는 영어 강사이고 영어 전공이지만 저희 아이는 영어 아직 안 시켰어요. 국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유아들 부작용을 많이 봐서요.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정식도 그 1타 강사 자기 애들 영유 안 보내요. 필요 없는 거 알거든. 나중에 할 거면 알아서 해요. 그 영어 전공하신 분들이나 영어 하신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 애도 영어를 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시키는 거야. 영어는 해. 문제가 한국어에서 딸리기 시작하거든. 한국말을 잘 못해.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 퍼즐은 운의 활동인가요? 예, 운의 활동 맞아요. 퍼즐은 운의 활동 맞아요. 타크를 쓰면 전이 왜 붙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퍼즐도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해를 더 많이 쓰고 좌뇌 활동도 같이 되는 거예요. 퍼즐은. 자, 선생님이 영상 틈나는 데를 보고 있는 중인데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문화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는 17개월인데 아직 문센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다들 많이 가던데 저도 얼른 다녀야 싶어서 여쭙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굳이 안 가도 돼요. 지금은 17개월이면.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막 체험학습 하는 데 있어. 그런데 집에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서 그냥 놀라고 그러세요. 놀라고. 어디 요즘은 옛날과 달리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문화센터 굳이 뭐 열심히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 뭐 아이가 새로운 거 체험할 수 있다 그런 거는 가서 그냥 놀다가 오라고 하세요. 거기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17개월이니까 어려요. 그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 그대로 체험만 시킨다. 뭐 새로운 거 처음 만져보는 거 그런 거 있다가 그런 거는 해야지. 그런 거는 18개월에서 24개월 이전에는 무조건 만지게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또 새로운 거를 경험해주게 하는 거. 딱 그런 용도로 한두 번 정도만 일단은 24개월까지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2차 강의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크게 볼게요. 선생님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틈날 때마다 올려주신 영상들 하나씩 전부 보고 있어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조금씩 들었던 문문점이 해소가 되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올해 초1 들어간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둥이 중 첫째는 좌뇌형, 둘째는 확실히 우뇌형인 것 같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웠는데 너무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각자 특징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좌뇌 우뇌 성향이 소름 끼치게 맞아요. 첫째는 약간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고 어릴 때부터 책 문자에 관심이 많았고요. 본격적인 책용가는 아니지만 어릴 때 책을 집에 많이 두긴 했습니다. 책은 어릴 때 하루에 2-4권 정도 자기 전에 매일 읽어주었고 한글 교육은 7세 때 천천히 하자 주의여서 한글 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첫째는 6세 후반 되니 어느새 스스로 읽더라고요. 둘째는 7세 초반 정도부터 읽었지만 지금도 혼자 책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다행인지 저는 무조건 책만 읽히자, 공부시키자 주의는 아니긴 했고 소근육 활동이나 보드게임, 만들기, 바깥 활동 등등 다양하게 했고 맞벌이라 어릴 때부터 기간 생활을 했지만 7세까지 보낸 어린이집이 만들기 등 창작 활동을 중요시하는 곳이라 블록 활동이나 재활용품 등으로 창작물 만들기 등 거의 하루 종일 운해 활동만 했어요. 자뇌 활동에만 치우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걱정은 첫째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씩 책 중독이가 싶을 정도로 놔두면 책을 혼자 봅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고 7세 중반부터 책을 혼자 자유롭게 읽는 수준이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선생님 영상 보니 너무 걱정이 되어요. 지금부터 집에 책들을 치우고 운해 활동 위주로 해야 할까요? 이제 초등이다 보니 학습을 안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은미치 학원 다니고 매일 수학 연산 2페이지씩 풀고 있어요. 나머지 시간엔 첫째는 자꾸 책을 찾고 둘째는 조근역기나 만들기, 그리기, 보드게임 한다. 완전 정반대네. 둘째는 희한하게 선생님 말씀하신 운해 활동을 몇 년째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깨방정 덜렁대고 산만한데 운해 활동만큼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몇 시간씩 엉덩이 붙이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좀 이해 못하는 게 아이들이 몇 시간씩 한다고 하면은 애들이 해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요. 오래 하는 애들은 앉아서 8시간 동안도 해요. 첫째가 차분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거 도전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질까봐 보드게임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거 레고 만들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잘하네요. 책 읽기 지금이라도 멈추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첫째는 이게 쌍둥이면 둘이 같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 쌍둥이들도 첫째랑 둘째랑 달라요. 운이 좋아서 같으면은 키우기가 쉽지. 근데 완전 다를 수도 있고 이란성은 완전히 그냥 다른 아이예요. 요즘은 쌍둥이끼리도 그냥 반말 시키더라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라고.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형동생을 했으면은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쌍둥이 태어나면은 쌍둥이나 그냥 3명이나 다 태어나면은 다 친구 시키는 게 최고 좋아요. 자, 그러면은 둘째는 지금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첫째가 지금 문제죠.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 방을 둘이를 따로 써줘야 돼요. 따로 써주고 책 양도 지금 첫째가 좋아하는 책이 지금 너무 많은지 아니면 책 중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실에는 일단 책을 다 없애요. 거실은 공용으로 봐야 되는 거 한 30권 정도만 놔둬요. 둘이 같이 보는 거 30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둘째는 책 볼 책이 없어. 방에다 책 놓을 책이 없어. 그러면은 둘째 방에다가는 뭘 놔주냐? 책장을 하나 두고 네가 원하는 거를 타서 거기다 하나씩 채워라라고 해주면 돼. 첫째는 공용으로 같이 보는 거 외에 책을 첫째 방에다가 한 30권 정도만 쏴줘요. 너무 많이 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마찬가지 첫째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해서 한 개씩 쌓아가는 구조로 해요. 그래서 둘 다 만약에 서점을 갔는데 둘째는 뭐 한 권만 살래 그러면은 그것만 사라고 그러고 첫째는 만약에 2권 산다 하면 대신 제한을 둬요. 일주일에 2권. 그래서 본인이 사고 싶은 걸 사라고 해요. 근데 그 책이 색칠 공부 책이든 퍼즐 책이든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원하는 거 사게 하고 만약에 지금 책 육아를 많이 했던 아이들 대체적으로 지금 만화책 보거든요. 만화책은 한 달에 2권 그 이상 못 보게 해야 해요. 그래서 직접 내가 소장용으로 갖고 싶은 거는 한 달에 2권.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리는 거는 4권. 그러면 총 6권 아니냐? 아니에요. 소장용으로 하나 사는 거를 도서관 2권으로 같이 하시면 돼요. 도서관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장이 안 되는 대신 얘가 만화책을 2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지. 한 달에 내가 2권 만화책을 소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얘는 만화책을 도서관에서 4권을 빌릴 수가 있는 거야. 소장은 못하는 대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화책은 사지 않고 만약에 서점 가게 되면 지가 보고 싶은 걸 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얘네들은 방 분류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놀 수 있는 거는 같이 노는데 얘네들이 지금 1학년이잖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2학년, 3학년 넘어가가지고 같은 둘째 쌍둥이 있잖아. 쌍둥이보다 자기가 더 못하게 될 때 레고나 뭐 다른 것도 다 못하게 되면은 그것마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둘째 아이한테 그러니까 쌍둥이가 하여튼 둘째한테 추월당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그것마저 안 해요. 이게 책 공부시키고 자네 공부시키는 애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관련된 양을 조금 줄여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예능 활동 쪽으로 많이 하고 둘이 첫째랑 둘째랑 같이 하고 엄마랑 같이 셋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절대 책류가 했던 애들 이런 애들을 경쟁을 시키면 안 돼. 얘네들 진짜 세상 살기 힘들어지고 이런 경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경쟁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유치원 선생하고 사립초의 1학년, 2학년 이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은 담임 선생들이 있어. 일부러 애들 자극시킨다고 막 경쟁을 시키고 학습식 유치원이나 영유에 있는 선생들 일부러 막 자극시키면서 경쟁을 시켜. 일부러. 그래야 아이들이 자극받아서 열심히 해요. 라는 정신 나간 미친 개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경쟁심, 불안감 이런 조성을 하는 거지. 자기까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애들한테는 이게 짐이 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런 거 생각 안 해. 1, 2학년 전문 담임하고 정신 나간 담임들이나 아니면은 학습식 유치원을 하는 이런 선생님들 중에서 좀 또라이들. 얘들은 애들의 성장 발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걸 보고 본인 자신이 즐기는 이 또라이들이 있어요. 정신 빠진 정신 나간 선생들이 있어.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들. 그런 선생 잘못 만나면은 아이 인생 그냥 그때부터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시 함부로 가면 안 돼. 영유 함부로 가면 안 돼. 아이가 그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했던 아이가. 좀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책 읽기를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좀 읽어주고 아이가 읽는 양을 좀 줄이고 이 독서록을 쓰라 그래요. 읽은 거 많고 독서록을 쓰라 그래요. 많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독서록을 쓰게끔 해주세요. 책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 책 읽는 거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책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엄마들이 똑똑하게 줄 거라 생각하지 절대 안 그래. 책을 안 읽었던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책을 읽으면서 애들이 똑똑해지는 거지. 학교 가기 전에 미친듯이 책 읽었던 애들이 학교 가면은 책을 더 안 읽어. 그러니까는 3학년 이후부터 이 출판사들이 만든 책들이 재고로 쌓이니까 그걸 누구한테 팔아? 6살짜리 애들한테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을 한꺼번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문하잖아. 거기 가면은 애들이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읽어야 될 책들이 유아시기에 다 쌓여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요걸로 지금 두 번째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릴레이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